저는 생각의 차이에서 과학 가르치고 있으며 광문고 내신 담당하고 있는 박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2학기 내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1학기 경향성이 어떤지를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번 1학기 때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둘 다 학원 유튜브에 엄청 상세하게 총평을 남기기는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는 학원 유튜브 보시면은 또 한 40분짜리, 20분짜리로 보실 수가 있고, 지금은 2학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징만 조금 간단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의 경향성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먼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풀 때 쉽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실제로 중간고사 보고 나서 와서 어려웠다고 말하는 친구는 사실 거의 한 명도 없었습니다. 평가가 쉬웠다 아니면은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다, 딱 이 두 가지로 나뉘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쉬운 시험이었으면 사실 1컷이 올라가야 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중간고사 1컷은 생각보다 낮은 90점으로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왜 낮은 거냐면 기말고사랑 비교를 해보시면 또 느껴지실 텐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도 약간 헷갈리는 문제가 많았다, 확실하게 정답인지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후기를 남겼을 텐데, 그럼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1컷이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중간고사 때보다 4점이나 높은 94점 몇 점으로 이제 1컷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느낀 체감 난이도랑 실제 난이도랑 차이가 있었다라는 뜻인데, 이제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두 시험에서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도구로 채택을 한 게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악귀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함정선지를 곳곳에 심어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분명히 시험 볼 때는 맞았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틀렸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채점을 했더니 이게 왜 틀렸어 하는 현상이 있었던 거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변별 도구로 가져온 게 이런 식으로 뭔가 깔끔하게 만들어진 함정이 아니라 문장을 조금 지저분하게 쓴다든지, 아니면은 교과서 어디 구석탱이에 있는 한 줄짜리 개념을 가져와서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지저분한 변별을 했어요. 이러면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답을 고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왜 1컷은 높냐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중간고사처럼 선지 자체를 깔끔하게 함정을 선정을 하는 거면 선생님들께서 답안 구성을 만들 때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기억이랑 니은이랑 디귿을 전부 판별을 해야만 답을 고를 수 있게끔 내시는 게 가능한데, 기말고사처럼 비문이랑 지엽으로 학생들을 변별하는 케이스에는 이런 비문에 대한 태클이 조금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을 구성할 때 만약에 디귿을 모르더라도, 디귿이 이상한 문장이 쓰여 있어서 못 알아듣더라도 기억이랑 니은만 알아도 답을 고를 수 있게끔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속어법이 가능하게끔 시험을 출제하게 되면 잘 모르면서 점수가 얻어 걸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서 어떤 학생들이 중간고사 때는 시험을 진짜 망했었는데 기말고사 때는 갑자기 성적을 잘 따온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중간고사 때 막 30점대를 맞았던 학생들이 기말고사에서는 갑자기 7, 80점대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거냐 물어보신다면 사실 쉽지 않아요. 언어 과목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점수 상승 가능할 수도 있는데,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아예 베이스가 부족해서 30점이 사실 찍히는 거라서 중간에서 기말로 넘어갈 때 50점, 60점이 오르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해서 그런 경우는 잘 모르는데 속어법으로 익숙한 거를 그냥 골랐더니 점수가 얻어 걸렸다 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안 짚고 2학기를 들어가면 또 중간고사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중간고사는 깔끔하게 잘 되고 기말고사는 조금 지저분하게 되는 경향성이 광문은 항상 그랬어요. 사실 매년 매 학기마다 중간고사는 굉장히 잘
잘 내고 기말은 조금 지저분하게 내는 경향성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중간이랑 기말 성격이 이렇게 다른데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 거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 두 경향성에서 공통점을 뽑는다면 광문고는 이 지역 학교들 내에서 가장 과학 개념 자체를 중요시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함정을 타파하는 것도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 함정 타파가 가능한 거고, 말씀드렸던 비문이나 아니면 지역적인 개념을 알아내는 것도 개념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포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어야 이상한 문장을 봤을 때 내가 공부를 안 한 건가? 이런 식으로 낚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장이 지금 조금 이상하구나, 의도가 뭘까를 간파할 수 있는 눈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해서 광문고 시험에서 지속적으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개념 그 자체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고, 플러스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뿐 아니라 이번 시험 범위랑 관련된 과학 지식 자체를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지식 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사실 고등학생 입장에서 스스로 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관련 지식을 좀 연계로 엮어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광문은 딱 요 세 가지로 시험 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째로는 일단 교과서에 쓰여 있는 주요 개념을 정말 잘 알아야 되고요. 애매하게 아는 게 아니라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지역적인 개념까지도 다각도로 섭렵이 되어야 하며, 세 번째로 함정을 뚫는 연습까지 요 3단계를 완벽하게 해야 광문 시험에서는 일정하게 95점 이상의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다른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1번이랑 2번만 하거나 1번이랑 3번만 하면 되는데, 우리 광문 아이들은 1, 2, 3을 다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 수업에서 전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는 딱 이 두 가지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범위에 관련된 모든 개념을 알게 하겠다라는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해서 아이들이 보통 주요 개념을 공부할 때 잘 모르거나 지역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당황하는 이유는 일단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8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과학에서의 배경 지식은 어디에서 쌓아오는 거냐? 전부 중학교 때 쌓아 올려야 되는 건데, 제가 학생들한테는 너네가 중학교를 안 다녀서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중학교를 안 다닌 수준으로 모르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주요 개념을 나가기 위해 수업 시간에 중등 개념부터 차근차근 좀 쌓아서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러스로 고1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으로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은 고3 수준의 개념까지도 통과해서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해서 함께 출제될 수 있는 확장 개념까지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조금 진도량이 많기는 해요. 배경부터 확장까지 다 짚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딱히 이제 불만을 가진 학생들은 없는 게, 제가 OT 때 항상 학생들에게 선언을 일단 하고 시작을 해요. 너네가 지금 내신 수업을 들으러 왔겠지만 광문은 내신 개념만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과목으로 너네 고3 때 수능도 봐야 한다. 고로 1회독할 때 나는 다 가르칠 거니까 다 공부를 해와라. 물론 시험에 정말 나올 것 같은 주요 개념은 2회독 때부터 찝어드리기는 합니다. 그래도 1회독 때 이제 배웠던 지역적인 개념 같은 게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번 기말 때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고득점을 원한다면 알려드리는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전부 미리 경험시키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함정선지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경험을 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는 절대 타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정말로 약간 교육과정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타파하기는 조금 어려운 수준의 함정을 끼워서 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무조건 미리 경험을 하고 와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였구나 대박이다를 한번 느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험장에서는 그거를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주고 있냐면 이제 시그니처 모의고사인 아이소 모의고사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학교 시험을 닮은 모의고사다라는 느낌의 장명인데 굉장히 고난도 모의고사입니다. 요거를 일단 제가 전부 직접 자체 제작을 하고 있는 모의고사인데 매주 누적 복습 테스트로서 일단 시행을 하고 있고 1회독이 끝나고 나면 아이소 중간고사, 아이소 기말고사 이런 이름으로 시험 전까지 2회를 추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선 이제 어떤 것들을 만날 수 있냐? 지역적인 개념도 당연히 만날 수가 있고 말씀드렸던 학교 시험에서 볼 수 있는 함정들 전부 여기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실제로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항상 반타작을 노리고 내고 있고요. 해서 어머님들께 전화가 많이 와요. 우리 아이 복습 테스트 결과가 왜 이러냐? 혹시 얘가 공부를 안 한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반타작을 하면 잘한 거예요.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이소 중간고사 이런 류도 마찬가지인 게 실제 학교 시험에서 100점을 맞은 친구가 아이소 기말고사에서는 63점을 맞고 시험장에 갔었어요. 그러면 그럼 선생님 실제 시험이랑 난이도 차이가 혹시 너무 나는 거 아니냐, 과한 거 아니냐 라고 가끔 문의를 주시는데 그 학생이 여기서 63점을 맞고 오답을 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거라는 것을 좀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경험을 안 했다면 그 학생 실제 시험에서 90점 나왔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44점 정도 받으면 실제 시험에서 8, 90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답을 철저히 했다라는 물론 가정하에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같은 케이스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단계를 좀 밟아가야 되기 때문에 탄탄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개탄, 기탄, 실탄, 사탄 이렇게 부르는데 개념 탄탄이랑 기본 탄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배경 지식 그리고 이번 주에 나간 고1 지식 을 타파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문제 난이도는 시중에 있는 오투나 완자 같은 기본서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실력 탄탄은 이제 엔제 수준 뭐 완자 기출픽이라든가 아니면은 탑티어라든가 이런 문제집 있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요거는 이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잡힌 개념을 자료에 적용해보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사고력 탄탄에 실리는 문제는 기출 수준이라고 해서 광문고에서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수준과 뭐 평가원 아니면 그런 모의고사 기출들 같은 것들이 마지막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 과제를 전부 충실하게 수행하고 오답까지 잘 끝나면은 확실하게 시험에서는 고득점을 좀 장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과제를 할 때 어려울 수 있잖아요. 힘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개념 탄탄까지는 괜찮은데 기본 탄탄부터 갑자기 막힌다 이럴 수가 있어요. 해서 이 과제랑 대응되게끔 클리닉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과제를 수행하는데 개념 탄탄부터 막히고 있다. 그런 케이스는 무조건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0단계 클리닉으로 먼저 보충을 합니다. 해서 요거는 중등 수준부터 다시 짚는 거예요. 배경 지식을 좀 이해하고 암기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리 아이가 이제 0단계는 괜찮은데 이번 주 개념을 어려워한다. 그러면은 1단계 클리닉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실력 탄탄부터 막히는 케이스는 개념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개념이 문제랑 연결이 안 되는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자료를 해석하는 연습을 2단계 클리닉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OT 때 오면은 일단은 임의로 스스로 실력을 체크해서 0단계, 1단계, 2단계 중에서 한 단계를 배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2단계로 배정이 된 학생이면 0단계, 1단계는 일단 어느 정도 스스로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2단계부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0단계를 고른 학생들은 0단계부터 차근차근 3단계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라고 네이밍을 한 이유가 0단계를 골라도 3단계까지 오셔야 이제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3단계는 참고로 처음에 고를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본인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선생님 저 3단계 할게요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해서 2단계까지만 스스로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후에 전부 조정도 가능하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과제는 어떻게 나가는지, 클리닉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뒤에는 기대 효과를 6페이지 정도 이제 넣어놨어요. 제가 사실 설명회를 할 때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조금 민망해서 잘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자기 자랑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팩트와 수치로만 말씀을 드리면, 광문고 이제 과학 전교권에서 2.3명 중에 1명은 제 수업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길 가다가 광문고 학생을 만났는데 전교권이다 그러면 2.3명에게 물어보면 1명은 저 쌤 수업 들어요 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 4명 정도의 이제 결과를 가져와 봤는데, 이제 전교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흔들리지 않고 전부 고득점 얻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K양이나 J군 같은 경우가 중간, 기말에서 각각 한 문제씩 틀렸어요. 근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몰라서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시험 끝나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 미친 짓을 했어요 막 이러면서 가를 나로 봤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제 학생들인데, 사실 그 부분은 좀 뭐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제 모의고사에서 가를 나로 보는 실수도 연습을 시켰거든요. 그런 것도 선생님께서 다 유도하시는 거라 가지고 연습을 시켰는데 또 걸리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실수들을 이미 타파를 하고 갔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고,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이번 1학기 기준으로는 기말고사 때 옮겨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99%가 성적이 올랐습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 성적이 올랐어요, 전부. 근데 이제 그 한 명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대비 강좌가 8주 컬이었는데 6주 차에 들어온 학생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늦게 들어와서 성적을 좀 올려주기가 힘들기는 해서 동결 점수를 받기는 했는데, 어쨌든 한 명 제외하고는 전부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성장을 이루었는데,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답안을 고르기 쉬웠던 것은 맞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기는 하지만, 뭐 일단 아이들은 행복해하고 있어요. 어쨌든 성적이 올랐으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대효과 2는 학생들이 굉장히 또 만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고덕에 온 이래로 학생 감소한 적이 사실 한 번도 없는 이 손에 꼽는 강사예요. 이 과학 같은 경우는 특히 되게 유동성이 잦은데, 이제 한 친구가 얘기해준 굉장히 인상 깊은 멘트라서 한번 자랑을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약간 저는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인데, 사실 제 수업은 광문고 학생이 아니더라도 타 학교 학생이어도 방학 수업만이라도 들으러 옵니다. 왜냐면은 겨울방학 때 같이 통합과학을 했던 친구들이 여름만이라도 쌤 수업 다시 들으려고 왔어요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막 친구들 데리고 오기도 하고, 심지어 이 강동고 엘량 같은 경우는 겨울에만 수업을 듣고 1학기 내신을 아예 혼자 했는데 강동고에서 1등급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광문고 아이들도
이제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과갈 학생들 같은 경우도 물리화학 선택할 학생들은 사실 이미 열심히 듣고 있고, 제가 약간 이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사실 교육과를 나오진 않았어요. 저는 좀 융합공학부라는 데를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물리랑 화학이랑 생명을 전부 전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서 세 가지 영역에 대해 전공자의 시선에서 사실 모든 지식을 아이들에게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좀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고 문과갈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학생들이 2학기 지나고 나면은 과학을 쳐다도 안 볼 거잖아요. 근데 수능 때는 다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과갈 친구들도 보통 과학을 진짜 싫어하는 아이들인데 좀 1학기 때 내신을 했던 경험이 2년 동안 길게 남을 수 있게끔 좀 열심히 함께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제 자랑을 너무 길게 했는데 제가 한 번도 설명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좀 이제 좀 해라 라는 얘기를 들어서 조금 약간 묵혀뒀던 자랑을 좀 난사한 거라고 그냥 좀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2학기 내신 수업 시간표는 1학기랑 네, 똑같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2개 해서 총 4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개강일은 학생들이 8월 10일에 개학이다 보니까 그 주에 어쩔 수 없이 바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빨간 날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모두의 원성을 사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월요일 개학이라서 5일 동안 쌓인 내용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개강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해서 8주 커리로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 휴강 일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요거는 그냥 딱 요때 수업을 못 한다는 거고 보강을 따로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9월 25일 금요반이 휴강인데 이유가 이때가 추석 당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휴강이 되면 요 나머지 반들 중에 시간이 되면은 와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제 시간이 정 안 되는 친구들은 따로 평일에 일정 잡아서 현장 보강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만약에 학생들이 어떤 개인 사정으로 결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영상 보강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 강좌 계획이나 진도표 같은 경우는 마지막 장에다가 실어 놓기는 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광무는 2학기 진도가 정말 매년 달라져요. 다양한 조합으로.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때 뭐가 나올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 과정상 얘네를 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5회차까지 해서 1회독은 다 끝나고요. 이후에 2회독, 3회독, 4회독까지 하고 시험장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